충북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인 엠폭스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유 킥보드가 방치되자 청주시가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심한 곳은 반납 금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충주시의회도 의장과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한 달째입니다. 등원 거부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 판소리 중고제의 명맥을 잇는 전국 순회 공연이 청주에서 시작됩니다. 소설 임꺽정이 중고제 판소리로 재탄생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에서도 엠폭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24시간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역학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20대가 충북 첫 엠폭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발열을 시작으로 두통과 기침,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 8일 만에 스스로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최근 3주 안에 해외로 나간 적이 없어 국내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숭이 두창에서 명칭이 바뀐 엠폭스는 주로 성접촉 등 밀접한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제2급 법정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나온 이달 초순부터 빠르게 확산하던 중이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13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인 상태입니다. 엠폭스 의심 증상자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이 자발적인 검사 참여를 부탁드리고 충청북도는 도내 첫 확진자를 국가지정병원인 충북대병원에 격리해 치료 중입니다. 엠폭스는 피부 발진 등 증상을 보이다 대부분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같은 건 필요하진 않고요. 대증적인 치료만 유지를 하게 되고 대개 한 2 내지 4주 뒤에 퇴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첫 증상 발현일로부터 3주 전까지 심층 역학조사에 나섭니다. 감염원과 추가 접촉자 등을 추적한 뒤 위험 정도에 따라 자가격리나 근무 제한, 능동 감시 등의 후속 방역 조치에 나섭니다. 우리 도는 엠폭스 방역 대책반을 24시간 근무 체계로 가동 중이고 의료기관 의심 증상자 신고 체계 및 확진 환자 접촉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엠폭스는 코로나19만큼 전파 위험도가 높지 않고 사망률도 0.13%에 그친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단양과 괴산 지역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모두 3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단양군 단양읍과 영춘면, 괴산군 장현면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첫 발견 이후 충북도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은 현재까지 누적 391건이며 이 가운데 29%인 112건이 올 들어 석 달 반 동안 발생했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방치한 전동 킥보드 때문에 눈살을 찌푸려 보신 적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과 반납 금지 구역을 운영합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대학교 근처의 한 인도입니다. 누군가가 빌려 쓴 데 세워놓은 공유 킥보드 여러 대가 제멋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킥보드를 피해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옆에 지나가려다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인도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사라지는 시민도 종종 목격됩니다. 길을 막을 때도 있고 가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여기 차도에도 막 세워둬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막 이렇게 치우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는 차로 그냥 치우고 가는 것도 봤어요.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특정 장소에서 빌리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어 사용 뒤 아무데나 내버려두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질서 있게만 세워놓으면 그래도 괜찮아. 아주 그냥 편한 대로 아무데나 놔. 길 가운데도 놓고 한쪽에도 놓고 건널목도 상관없어. 그냥 편한 데 놓고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청주시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 민원이 줄지 않자 결국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북대와 청주대,
서원대 등 3개 대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50곳의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공유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요금 할인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용 주차구역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업체에서 또 인센티브하고 같이 협력이 되면 더 효과 있을 거로 봅니다. 또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은 반납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 시내에 운영 중인 공유킥보드는 8,400여 대.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늘어만 가는 공유킥보드에 애꿎은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 충주시 의회가 한 달 가까이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 여부를 두고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는데 감정 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윤리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졌고 좀처럼 봉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달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온 한 조례안입니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박혜수 충주시 의장은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반말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며칠 뒤 본회의가 열렸지만 박혜수 시의장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에 임금 체계가 또 잘못됐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자 그런 뜻에서 상정을 거부한 것보다 상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19명의 시의원 가운데 17명이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같은 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서명을 주도한 데 대해 분노했고 결국 정용학 고민서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서를 냈습니다. 상임위가 다른 시의원이 일종의 연판장을 돌려 윤리 강령 등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골은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의장이 상임위에 참석하고 본회의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올해 시의장은 모든 읍면동을 순방했고 연초 시 전역에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시의회 의장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해당 지역 시의원들로서는 마뜩지않은 일입니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시의원이 등원을 거부하는 등 충주시 의회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의회 회기 중에 만취 상태로 군청 간부공무원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안정훈 영동군 의원이 일주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안 군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염려와 실망을 안겨 송구스럽다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리고 앞으로 자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정훈 군 의원은 지난 13일 밤 영동군 용산면의 한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군청 모 부서장과 승강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쌍방 폭행으로 조사 중인 경찰에 처벌 불언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상해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사법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유수남 전 도교육청 감사관이 사실상 해임 징계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감사관 측은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서와 징계 계약 해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전 감사관이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민중의 소리라는 판소리도 지역에 따라 부르는 법은 다릅니다. 전라도 동북 지역은 동편제, 또 전라도 서남 지역은 서편제, 그리고 충청 경기는 중고제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서편제와 달리 맥이 끊긴 중고제를 알리는 명창이 있습니다. 소설 임꺽정을 판소리로 만들어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이지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한약말을 쓰는 이몽룡이 성춘향에게 내거는 연시부터 이 산저산꽃이 피닝. 인생 무상의 보편적 감정을 노래한 우리의 가라까지 익숙한 듯 또 이게 전부인 듯한 판소리.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매력이 드러납니다. 치름계로 한정된 서양의 소리와 달리 음이 맑고 탁한 정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 특색이 명확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나무를 메고 산짐승과 싸우던 시절 그만큼 강인했던 민중의 소리를 담은 건 동편제. 이 산저산 꽃이 피니. 평야지대 밭을 매던 안악내의 고단함은 애달픈 서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산저산 꽃이 피니. 선비가 글을 읽듯 풀어내는 담백함은 충청의 소리, 중고제의 핵심입니다. 충청도는 양반 동네, 그러니까 양반들이 정자에서 책방에서 글을 읽을 때 내는 소리, 이걸 닮아 있는 소리가 바로 중고제 판소리인데요. 하지만 전라도를 중심으로 판소리가 발달하며 중고제는 맥이 끊겼습니다. 뭐 자극적인 음식이 요새 이제 막 있잖아요. 그런데 담백한 그런 소리가 그래서 일찍 사라진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중고제를 되살리기 위한 무대가 청주에서 시작됩니다. 괴산 출신 홍명희 선생이 쓴 소설 임꺽정의 소리를 입혀 판소리로 만들었습니다. 임꺽정의 출생부터 백정으로 차별받은 삶, 의형제 결의와 의적 활동까지 5마당에 걸쳐 풀어냅니다. 걱정아, 걱정아, 하고 부르던 것을 누이 섭섭이가 잘못 흉내내요 걱정이로 불렀겠다. 중고제의 부활이 목적인 만큼 중고제 특성을 살려 음의 높낮이, 청타금, 장단을 다듬는 과정에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일단 선율을 쉽게 했고 누구든지 따라 부를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말투와 그 어법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에 판소리 임꺽정가는 내일 청주 중앙공원 공연을 시작으로 경기와 강원, 제주, 경상도를 돌며 32번의 공연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유예 기간이 종료돼 우회전 우선 멈춤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내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전방에 차량 적신호인데도 정차를 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현장 계도만 해왔던 경찰은 시행 초기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청주에서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달아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 형사부 강경표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충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청주 상당유치원의 건립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청주 상당유치원 신설안이 담긴 충청북도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상당유치원 설계 용역비 2억 5천만 원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오는 8월 설계 절차에 들어가 2026년 3월 10개 학급 규모의 상당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충북 환경단체와 괴산군 주민들이 민간업체가 장현면 송덕리에 추진 중인 피마자 찌꺼기 비료 공장을 두고 건설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기질 비료 제조에 사용할 피마자 찌꺼기에는 독성이 있는 리신이 들어있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 2019년 주민 피해 등을 우려해 공장 신설을 불승인했지만 이후 업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 공장 신설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피마자 찌꺼기의 독성을 우려해 지난 2017년부터 비료 중 리신 함량 기준을 1kg당 1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청주 콜버스 운행 지역이 상반기 중 12개 읍면으로 확대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 상당구 미원과 낭성, 서원구 남이와 현도면 등 6개 읍면에 그리고 6월에는 가덕과 문의, 강내, 옥산, 오창 등 5개 읍면에 콜버스 17대를 신규 투입합니다. 다만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상당구 남일면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수요응답형 청주 콜버스는 정해진 시간과 노선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 운행하는 버스로 지난해 오송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락폭을 줄여온 충북의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 주 충북의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9%로 일주일 전보다도 하락폭이 0.02%포인트 줄었습니다. 특히 제천은 마이너스 0.01%, 청주시 청원구는 마이너스 0.02%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접한 세종은 5주 연속 주간 변동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한 증평군이 감사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증평군은 개청 2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의 연주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증평문화회관에서 마련하고 답례품과 별도로 고향사랑 기부자 80명을 추첨해 연주회 초청권을 2장씩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증평군에는 현재까지 394명이 1억 1,019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